안녕하세요. 아동문학심리치료사 양성가정 강의 진행을 맡은 정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1강 문학치료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본 강의는 아동상담이나 문학치료, 문학치료사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론과 아동문학 치료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그림책, 동시 등도 함께 알아보고, 또 무엇보다 아동문학 심리치료사로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문학치료의 개념, 아동문학 심리치료사의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있는 문학치료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아동문학 심리치료사 과정으로 온라인 교육 10회로 구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통합문학치료학, 아동상담학 개론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 10회의 과정으로 누군가의 그 힘든 마음을 마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간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중간중간 말을 걸 텐데 그 즈음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느낌이 오는지 이것을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런 동영상을 멈추고 글로 써보는 것은 이 과정이 문학치료사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학치료사를 배우면서 아동문학심리치료사 과정을 배우시면서 우리 어린아이의 힘든 마음을 마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도 한번 마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순간 멈추고 글로 한번 써보는 순간을 이름을 하나 좀 붙여봤습니다. 오늘 나에게 마음쓰기라는 이름입니다. 어떻습니까? 줄여서 오나마스라고 제가 그냥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30여 분 진행되는 이 강좌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게 여러분들의 그 자기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게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 30여 분 이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짧지만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도중에 잠시 멈추고 오나마스 시간을 꼭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통합문학치료학의 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문학치료학은 문학적 글쓰기, 독서, 드라마, 연행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발성의 강화, 마음의 치유, 심리, 사회적, 정신, 신체적 문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심리치료와 예술치료의 한 갈래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니까 통합문학치료가 좀 어렵다 느껴지십니까? 또 다른 개념도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치료는 읽기와 쓰기라는 문학의 기본 기능을 강조하고 동시에 산문, 시, 드라마, 소설, 영화 등과 같은
문학적 매체를 주로 사용하고 부수적으로 미술, 음악, 동작들도 활용하는 그러한 심리치료입니다. 통합문학치료학의 목적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심리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읽기 또는 쓰기라는 그 문학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단어가 좀 이렇게 와닿는 단어가 있을까요? 고유한 자신만의 언어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잃어버린 자신의 언어를 찾도록 돕는다. 이것이 문학치료학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는데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문학치료, 통합문학치료. 제가 이렇게 정의를 설명드릴 때도 어떻게 보면 혼용해서 썼습니다.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나라에는 문학치료라고 이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나라 문화와 이런 실정에 맞게 변화를 하기도 하고 이 그 문학치료 이론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이때 그 통합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학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넓은 의미의 문학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 연행 그리고 몸동작과 같은 것들이 합쳐지면서 통합 문학 치료학으로 또 이렇게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문학치료, 통합문학치료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학치료학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통합문학치료, 문학치료 어떤 것 같습니까? 문학적 매체를 활용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런 고유한 언어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문학치료입니다. 아동문학심리치료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동문학심리치료사라는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어렵다? 어렵겠다? 아동은 괜찮은데 문학은 좀 어렵다? 심리치료에는 관심이 있는데 문학을 활용해서 심리치료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드시리라 여겨집니다. 사실 제가 잠시 후에 또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면서도 들어보시고 이어가는 설명을 들어보시고 또 이 끝날 즈음에는 아동 문학 심리치료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보시기도 하고 그때 또 내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동 문학 심리치료사는 그림책, 동화, 동시, 애니메이션 등 아동과 친숙한 문학 매체를 활용하여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사회적 적응을 돕고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치료 전문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역할을 좀 하려면 사실 문학치료 이론만 공부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동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상담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아동 상담은 성인 상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상이 우리 아동이다 라는 점이 다르지 접근하는 방법이나 사례 개념화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 아동에 대한 발달 과정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지 및 행동 양식,
또 사회 환경이 우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동에 맞는 상담 전략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잠깐 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상담은 넓은 의미, 좁은 의미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뭐 진로 상담,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 상담, 상담이라 한다면, 그죠? 어떤 그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얻거나 뭐 의견을 구하거나 의논하거나 이런 역할도 사실 상담이라고 하면 일상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강좌에서는 심리학에서 아동의 심리와 관련된 상담이라고 한다면,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상담사와 대면 관계에서 생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및 행동, 그리고 감정 측면의 인간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상담보다는 더 깊게, 그리고 더 힘든 상황,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그 고통을 들어주는, 아니면 부적응적인 모습을 감소시켜 주는데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네. 아동 상담자가 되기 위한 준비 두 번째는 이론적 준비입니다. 이론적 준비와 그리고 전문적 수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론은 대학이나 대학원 석사과정 등 전공 과목 이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본 강좌처럼 계략적이나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강의를 들어두시면 사전에 그런 전문적인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공 과정 이수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상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을 때 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기 치유의 그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바람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상담자가 직접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는 내담자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동을 만나서 직접 심리 상담 치료를 해보는 임상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상 경험을 하게 된다면 사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나 조언을 얻기 위해서 슈퍼비전도 받아야 합니다. 네, 다음은 아동 상담자의 역할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아동을 만나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는 뭐 아동뿐만 아니라 상담실에서 만나는 상담사와 내담자 이런 관계에서는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동을 관찰해서 상담 방법도 정하고, 어떤 매체가 우리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아동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체를 선정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아동의 저항이나 신념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수 있어서 아동에게 필요한 절실한 변화 함께 촉진을 해보는 거죠. 그러려면 첫째, 상담 환경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상담 환경 조성, 친밀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놀이를 통한 편안한 분위기. 사실 아동 혼자 상담실을 찾아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의 손을 잡고 들어오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렇게 비자발적이다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사실 비자발적인 게 조금 더 많겠죠.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편안한 상담 환경의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이런 상담 시간이나 상담 기간, 상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구조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 진단과 상담 계획입니다. 아동 상담자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점이겠죠. 부모와도 면담을 나누시고 그래서 아동의 발달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도 얻으시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힘든 내용도 들어보시고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앞으로 상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세 번째는 아동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아동을 안전하고 진실하게 대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동이 느끼기에 안전하고 진실되다 여기서는 어떤 말도 내가 할 수 있네 이 선생님과 어떤 얘기를 내가 나누어도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형성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 초기에 또 이런 것들이 잘 구조화가 되어야 관계를 이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의 목적과 비밀을 지켜준다. 비밀 보장에 대한 얘기도 나누셔야 하고요. 만약에 아동이 불편하거나 힘들면 상담을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권리도 아동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아동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나 아동 상담과 관련된 내용은 본 강좌 중에 후반부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동 문학 심리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학 치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아동 상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동 문학 심리 치료사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궁금합니다. 아동 심리 치료사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어렵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내 마음에 앞서서 들은 강의 중에 내용 중에 이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어도 좋고 어떤 이미지도 좋습니다. 아동 문학 심리 치료사는 아마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거 내지는 문학 치료학은 이런 것 같아 뭐 이런 이미지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통합문학치료학의 수용과 적용 배경입니다. 통합문학치료학은 현재 문학치료, 통합문학치료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문학치료를 살펴보면 종류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배경이 출발점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그 방점이 다릅니다. 먼저 본 강좌의 그 기본적인 이론과 그 실습 내용은 독일의 유럽 정신 아카데미와 프리츠 펄스 연구소의 이론과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통합문학치료학회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학치료라고 한다면 미국의 시치료학회인 NAPT 이론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저널치료, 글쓰기치료, 시치료 이렇게 또 펼쳐지고 있는 그런 문학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건국대학교의 문학치료도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문학치료는 우리나라 고전 작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학치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문학치료, 문학치료, 전월치료, 시치료 등 서로 그 출발점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영역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여러 종류의 문학치료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문학의 그 치료적 힘에 주목을 한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강좌의 통합문학치료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독일의 유럽정신건강아카데미 연구소의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 맞게 수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치유와 치료의 차이점도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료는 의사나 의약품과 같이 병을 고치는 주체에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치유는 운동을 하거나 자연적 현상을 통해 건강한 원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문학 치료는 치료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예방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의 성장적인 발달 차원에서 자기 치유의 그런 영역도 아주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심리치료나 상담이 있습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시치료, 동작치료, 원예치료 등 정말 많은 심리치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심리치료가 생겨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 중에서 문학치료,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 문학치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저는 키워드는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유한 언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건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잃어버리게 된 언어일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내 마음을 표현할 그런 언어를 사실 찾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치료를 통해서 아동이든 우리 일반 성인이든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를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주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한 차시 한 차시를 들으면서 잠시 멈추고 하시면서 그래, 요즘 나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단어고 나를 나타내는 언어는 어떤 언어들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n idyllischer und erholsamer Umgebung direkt am Ufer des Beversees im Bergischen Land liegt der ideale Ort für professionelle Weiterbildung, Trainings und Retreats. Neben der eigenen Abdeckung für Seminare steht das Haus auch zur externen Belegung zur Verfügung. Die Akademie verfügt über 70 Betten in 1 bis 3 Personenzimmern. Exzellente große Seminar- und Schulungsräume bieten Organisationen und Verbänden oder geleiteten Gruppen für ein- oder mehrtägige Seminare Platz zur Nutzung. Daneben können Sie sich im Hause voll verpflegen lassen und sich in den Pausen am See wunderbar erholen. Nach der Arbeit, in den großen und hellen Seminarräumen und in den Pausen bietet die Gartenanlage, der See oder das waldreiche Ufer zahllose Möglichkeiten der Entspannung und Einkehr. Wenn Sie Ihren Mitarbeitern und Teilnehmern eine gute Mischung aus Fortbildung und professioneller Anregung, Tapetenwechsel und Erholung gönnen wollen, finden Sie im Institut den geeigneten Ort. Ein freundliches Team erwartet Sie. 네,
제1강 문학치료란 무엇인가 강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또 이어질 강의를 통해 이론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기 치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 나에게 마음쓰기 시간, 오나마스 시간입니다. 물론 이 오나마스는 제가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문학치료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동문학심리치료사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닥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와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 쬐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